안녕하십니까. 발표 맡게 된 고려대학교 홍진설입니다. 저는 저희 사업단에서 했던 일에서 제 개인 연구로 조금 더 나아가서 한번 다음 단계에 대해서 생각해 봤던 내용들을 오늘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모티브 페이지 1에서 저희가 했던 일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주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11가지 해충에 대해서 분포와 발생 세대수를 이제 연구에 한번 활용을 해 봤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서 분포와 발생 세대수 모두 증가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논의되고 있던 사항들 중에 다음 페이지에는 우리가 국내 외에도 동아시아권으로 연구 도메인을 확장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논의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농업 해충 분야에서는 어떤 일들을 추가적으로 수행을 하는 게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하던 중에 비례해충이라는 키워드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례해충은 주로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로 저층 제트기류를 타고 날아오는 해충들을 통칭하는 얘기인데요. 주로 2000년대 이후에 벼에 대한 주요 비례해충들이 피해가 불규칙적으로 변하고 있고 중국에서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비례해충에 대한 연구가 아마 더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페이지 1에서 수행했던 해충들 중에 벼멸구가 가장 대표적인 비례해충인데요. 벼멸구는 벼에서 흡즙을 하는 해충이고 이제 배설물로 감로를 배출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균의 감염을 시킬 수도 있는 중요한 해충입니다. 그래서 피해 양상을 보시면 오른쪽 같이 이제 줄기 쪽에서 타고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고 이제 전체 논에서 보게 되면은 이 친구들이 주로 어그리게이션을 해서 가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호퍼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벼멸구가 어디서 월동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중국 쪽에서 자세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위도 25도 이하인 지역에서 월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빗금친 A 지역이 핵심적인 월동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고 B 이렇게 격자로 돼 있는 지역이 이제 종종 월동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이렇게 실선으로 돼 있는 지역이 일반적으로 비례를 하는 지역이고 이 점선으로 돼 있는 지역이 심한 경우에는 여기까지 비례를 하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태평양 지역에 있는 개체군의 경우보다 이렇게 중국에서 있는 개체군들의 비례 능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 지역에 있는 개체군이 더 높은 공간에 있는 대기층에서 많이 잡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들을 좀 살펴봤을 때 벼멸구가 이미 그들의 분포 지역들 중에서 온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퍼 리밋에 가까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월동 지역이 부상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델로 설명을 해보기 위해서 저희 클리맥스 모형을 활용했는데요. 클리맥스 모형은 주 단위의 평가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 주 단위의 평가된 지표를 가지고 연 평균을 내서 이 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에서 살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0에서 100의 범위를 가진 생태 기후 적합도를 최종 산출물로 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월동을 하지 않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월동을 하지 않음에도 겨울철까지 평가를 모델 피팅에 포함을 할 경우 이 종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피지컬 리밋을 과대평가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벼멸구의 월동 지역에 대해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입력 자료는 기후 자료는 이제 코덱스 시스템을 활용을 했고 그다음에 벼를 재배하는 지역과 그다음에 벼멸구가 현재 분포한 지역을 이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월동 가능한 지역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월동 가능한 지역에 모델을 피팅시킨 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해서 프로젝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월동이 가능한 지역을 이제 세 가지 클래스로 나눠봤는데 빨간색으로 갈수록 이제 월동이 더 안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팅시킨 모델 결과이고 동그라미가 적합한 지역, 세모가 보통 정도, 그리고 X가 이제 살 수 없는 지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월동 지역이 확장되는 것을 기후변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기후변화 진행됨에 따라서 반면에 이제 고온 스트레스가 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종합해 보면 생물기후 적합도가 기존 월동지인 태평양 적도 인근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널한 서식처들이 북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도별로 평균을 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왼쪽이 이제 적합도에 대한 평균치고 오른쪽이 적합한 지역이 어느 위도에 위치했는지 퍼센티지로 한번 표현해 본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적합도는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적합한 지역은 좀 더 북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남반구에서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이 초록색 지역들이 이제 벼멸구로부터 해방된 지역들이 아닐까, 그리고 이 보라색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더 준비를 해야 되는 지역들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벼멸구의 월동 조건을 클리맥스 모형에 반영해서 벼멸구 현재 분포 지역을 월동지 중심으로 모형 구축할 수 있었고요. 겨울철 기온 상승으로 잠재적인 월동 한계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름철 고온 영향의 증가로 기존 서식지의 히스트레스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결과적으로 벼멸구의 주 서식처의 변동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제한점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담수 조건으로 이제 벼를 키우지만, 이제 글로벌한 스케일에서 봤을 때 이제 밭벼 같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거의 사람 키만큼 물을 대서 벼를 키우는 이제 딥워터 라이스 패디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논 관계 시스템에서 과연 이 벼멸구가 실제로 가야 하는 부위에 미기후를 이 모형이 반영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제한인 점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는 그림은 1년에 벼 농사를 몇 번 짓는지에 대한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 중부 지역이랑 이제 인도 쪽이 1년에 3번씩 짓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1년 평균의 개체군 성장에 대한 적합도를 평가해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유의미함을 느낄 수 없지만, 벼를 아까 방금 보셨던 그림에 있던 재배 기간을 만약에 반영해서 모델 평가를 하게 될 경우 1기작 하는 경우에도 재배 기간은 뭐 2기작, 3기작 하는 지역만큼 큰 벼멸구의 개체군 성장을 기대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모티브 페이지에서 어떤 점을 좀 고려를 해볼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국 내에서 월동 한계가 북상을 하고 월동 가능 지역의 토지 이용 또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농경지가 중국 내에서 90년대, 2000년대쯤에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오른쪽이 이제 이 지역별로 정리를 해놓은 바 그래프입니다. 이와 같은 중국 내에서의 농업 시스템의 변화 또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비례충의 영향에 크게 관련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사업단에서 더 큰 도메인으로 확장을 시킬 경우에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진청에서도 몇 년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과 베트남이랑 협력 체계를 좀 구축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 사업의 다음 페이지쯤에는 뭔가 좀 자료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겪지 않았던 새로운 해충들이 또 비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열대 거세미나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글로벌하게 유명한 해충인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선 발견되지 않았다가 작년에 처음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모티브 페이지 때는 비례해충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모듈들을 개발해서 사업단에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내용 발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